네, 안녕하세요. 정서역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마인드게임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역산 스케줄링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선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존의 스케줄링을 하는 흔한 방식인 순행 스케줄링보다 이 역생 스케줄링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처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한 아주 좋은 스케줄링의 방법인데요. 오늘은 그 역산 스케줄링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학습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구분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행 스케줄링과 역산 스케줄링에 관한 내용들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역산 스케줄링 어떻게 작성하면 좀 좋을지 그 예시와 함께 우리가 같이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포인트들 한번 또 검토해보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행 스케줄링과 역산 스케줄링에 대한 이야기 같이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순행 스케줄링은요, 말 그대로 이게 순행, 시간의 순서대로 떠올리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하지? 그럼 그 다음 날은? 그럼 그 다음 달은? 이런 식으로 내일, 그 다음 달, 뭐 그 다다음 달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스케줄링을 하고 떠올리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역산 스케줄링은 어떤 것이냐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먼저 가보고 그 시점부터 지금의 현재로 거꾸로 내려오면서 행동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역산, 거꾸로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산 스케줄링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은 뭐지?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뭐지?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어떤 것이지? 내가 최종적으로 산출해내야 하는 어떤 수행의 결과물들이 어떤 것이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걸 먼저 상상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지금 시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은 뭐지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전에는 내가 뭐 해야 되지? 그전에는 뭐 해야 되지? 그전에는 이렇게 되면 난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지?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행 스케줄링보다 역산 스케줄링은요, 좀 더 목표에 눈을 떼지 않게 만들어주고 목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속성 있게 사실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행 스케줄링보다는 평소에도 이 역산 스케줄링을 우리가 좀 연습하는 것이 상당한 일상생활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에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실제로 목표 달성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순행 스케줄링과 역산 스케줄링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순행 스케줄링은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대충 7시 30분쯤 일어나면 9시까지 출근하기에 충분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행 스케줄링으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교통이나 다른 변수가 생겨서 만약에 지각하게 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역산 스케줄링은 조금 다르게 사고를 해요. 목표를 일단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목표를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해요. 뭐죠? 어떤 걸 보는 것이죠? 최종적인 내가 꼭 달성해야 되는 결과물.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꼭 달성을 해야 되는 결과물들을 먼저 상상하고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면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죠? 내가 목표 자체는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스윙 스케줄링이라면 7시 30분쯤 일어나서 뭐하고 그럼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산 스케줄링은 일단 기본적인 목표라는 게 지각하지 않는 것 라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변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하지 않는 상태,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표로부터 거꾸로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변수도 고려할 수 있고 내가 거꾸로 내려와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행 스케줄링보다는 역산 스케줄링이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산 스케줄링의 작성 방법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상 스케줄링은 내일 무엇을 할지를 먼저 작성하지 않고요. 10년 뒤
혹은 5년 뒤와 같이 목표를 달성할 시점을 먼저 상상해요. 그때 그 시점에 미래에 목표 달성해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떤 내용을 내가 달성할 것인가를 먼저 상상하고요. 그 시점의 목표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고 데드라인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인 거죠. 우리가 목표 달성할 때는요,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시점까지 뭘 할 것이다. 이 데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때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는 습관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계속해서 뭐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죠. 아니면 계속 지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데드라인을 어기면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취가 늦어진다던가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산식 스케줄링을 할 때 먼저 데드라인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건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이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아래 시점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달성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 그 전에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결국 역산 스케줄링이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거꾸로 내려오면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년이라는 기간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5년 후에 나는 분식집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 전에 3년까지는 뭐 해야 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거예요. 분식집을 위한 자금 3천만 원 모아야 돼, 한 3년 후에는. 그리고 분식집을 위한 자리를 슬슬 물색해 봐야 돼. 이제 곧 2년 뒤면 내가 분식집 할 거니까. 자, 그 전에는 또 뭐 해야 돼요? 2,5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후에는. 그리고 잘 나가는 분식집 메뉴 같은 거 내가 스스로 좀 만들어 보는 거야. 연습을 하는 거야. 레시피 같은 거 내가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여기를 위해서는 그 전엔 뭐 해야 돼? 자, 2천만 원 모으는 거야. 그리고 관련 업종에서 일을 배워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거꾸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분식집 꿈꾸며 지금의 우울과 불안에서 내가 그쯤 되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자, 3개월 뒤에는요, 내가 사업단 일에 익숙해질 거고 음식점 운영에 도움이 될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3개월 뒤에는 딸 거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부해야겠죠.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 공부 내용의 절반 정도를 내가 숙지할 거야. 왜? 1개월 뒤니까.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내가 한식 요리사 자격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개월 시점에는 이거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2주 뒤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점점 시점이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요리사 자격증을 위해 책을 사고 학원에 등록할 거야. 행동의 실행 계획이 아주 분명한 거죠. 그리고 내일 나는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분식집을 열어야 하게 지각하지 않고 웃으며 출근하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미래의 결과물을 상정하니까 거꾸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에는 뭐예요? 내가 그 미래의 결과물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생각해 봤잖아요. 그때 미래에 나는 그거 달성해야 돼. 그러면 거꾸로 내려와서 지금 뭐 해야 돼? 이게 아주 구체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산 스케줄링이 효과적이게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생각하니까 지금 해야 할 행동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들 한번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여자들이요, 간혹 아래부터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부터. 오늘, 내일, 뭐 1주 뒤에, 2주 뒤에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를 먼저 생각하고 내려오면서 작성해야만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어떤 모습이고 싶어? 나 나중에 어떤 거 달성하고 싶어?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들을 상상하지 않고 내가 아래부터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일 뭐 하고 내일 모레 뭐 하고 내일 모레 뭐 하고 그리고 내년에 뭐 하고 이러다면 어떻게 보면 뭐 어쩌다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를 생각하고 그때 내 모습을 상상하고 거꾸로 내려오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긴 기간에 대한 작성을 어려워하면요, 시간을 좀 짧게 하시면 돼요. 2년이나 1년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 짧게 한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면 좋겠죠. 거꾸로 내려오면 2년이나 1년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면 더 쉽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최종 달성 목표는요,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현재 시점으로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된 내용을
적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종 달성된 건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거꾸로 내려오고 거꾸로 내려오고 거꾸로 내려오면 지금 현재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주 구체성을 가진 행동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 주에 가서 뭐 통장을 만든다. 내가 오늘 당장 뭐 한식 요리사 자격증 책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된 내용으로 적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산 스케줄링은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들을 상상해보고 그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잘 각성시켜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이 역산 스케줄링 한번 적용해보시고 실제로 참여자분들이랑 하면서 재미도 얻고 좀 의미도 얻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